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 가르치기, 촉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오늘 촉구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도 처음에 아이를 가르칠 줄 모를 때는 지시만 계속 반복하고 행동으로 이끌어내지를 못했어요. 이거 해, 저거 해 말을 아무리 해도 아이가 안 하는 걸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서 답답했거든요. 이때 아이가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방법들을 촉구라고 합니다. 촉구는 촉진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프롬프팅이라고도 해요. 촉구는 아이가 오답을 하거나 답을 하지 않을 때 정반응이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르칠 때 오류 없는 교육이라는 뜻의 errorless learning을 이용하는데요. 지시어 이후 정반응이 나오게 도와주고 강화를 받을 수 있게 해서 다음에도 지시어를 들으면 정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응을 하고 강화를 받는 패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오답이 나왔을 때의 아니라는 말을 적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 촉구를 이용합니다. 촉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촉구의 양과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는 건데요. 아이가 실패를 하는데도 자꾸 같은 촉구를 하거나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은 촉구를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적게 촉구를 주게 되면 오답이 나오니까 안 좋겠죠. 그리고 대신에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서 촉구를 제공하면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촉구 의존증이 생기지 않도록 촉구를 필요한 만큼만 주고 제때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촉구 없이 혼자 수행할 수 있게 줄이는 방법도 계획을 하셔야 돼요. 촉구는 반드시 지시 이후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ABC 법칙에서 A였던 선행 사건 이후에 B 행동이 반드시 와야 되죠. 여러분은 항상 A, B, C 순서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시어 이후에 바로 촉구를 주어서 지시어를 들으면 바로 정반응이 오도록 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었던 안 좋은 버릇처럼 아이에게 자꾸 지시만 반복하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촉구 주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촉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체 촉구, physical prompt, 언어 촉구, verbal prompt, 모델링, gesture, 시각적 촉구, visual prompt, 시간 지연, latency prompt, 그 다음에 위치, positional prompt가 있습니다. 신체적 촉구 볼게요. 자, 전체 촉구가 있고 부분 촉구가 있는데요. 전체 촉구는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전체 동작을 다 해줌으로써 정반응이 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퍼즐을 할 때 아이의 손 위에 엄마 손을 얹어서 퍼즐을 잡고 끼우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엄마가 퍼즐을 잡고 끼워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퍼즐을 잡게 엄마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체 촉구 주세요 하면은 대신 해주란 뜻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아이가 물건을 잡게끔 도와주라는 뜻이에요. 신체적 전체 촉구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모방 프로그램에서 따라해 하고 박수 칠 경우 아이가 못할 시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박수를 치게 합니다. 양말을 신는 프로그램에서는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의 엄지를 끼워서 양말을 잡고서 당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림 그리기를 할 때는 연필을 잡은 아이 손을 엄마가 잡고 그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퍼를 올리는 방법을 할 때는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아이가 지퍼를 잡게 합니다. 부분 촉구는 전체 촉구와는 달리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는 건데요. 점점 촉구를 줄여나가는 방법도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부분 촉구의 예를 들어보면요. 퍼즐을 할 때 아이의 손을 잡는 대신에 아이의 팔이나 팔꿈치를 잡고서 도와줘서 정반응이 나오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손보다 더 먼 곳을 잡고 도와주면서 결국에는 촉진을 없앱니다. 박수 취업 프로그램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이 손을 잡아서 정반응이 나오도록 도와주고, 세 번째는 안 도와주고 아이 스스로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림을 그리거나 양말을 신을 때 아이를 도와주던 엄마의 손의 힘을 살짝 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있기는 한데 연습을 할수록 아이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가고 엄마는 힘을 점점 빼서 스스로 정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때 촉구를 빼는 방법은 왼쪽만 엄마가 손을 대주고 오른쪽은 아이가 혼자 잡도록 부분적으로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이가 반응을 안 하면 어깨를 살짝 치는 것도 신체 부분 촉구입니다. 결국은 엄마의 촉구를 다 빼고 아이 혼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다음 언어 촉구 보겠습니다. 전체 촉구는 답을 다 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이 뭐야? 유재석. 이렇게 답을 다 말해줍니다. 오답이 나오기 전에 언어적으로 미리 답을 주어서 오반응이 나오기 전에 정반응이 나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부분 촉구는 첫 글자만 말해주는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이름이 뭐야? 이러면 아이가 유재석 다 말할 수 있게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목소리를 살짝 볼륨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목소리 크기를요. 이름이 뭐야? 유재석. 이렇게 정답의 목소리를 작게 해서 결국에는 촉구를 점점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링은요. 엄마나 치료사가 이렇게 하세요 하고 보여주면 아이가 똑같이 따라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모방 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모방 프로그램을 따로 해가지고 똑같이 모방하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대근육, 소근육, 얼굴 표정, 구강 근육 모방 등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하는 연습을 충분히 반복함으로써 모델링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모델링을 이용한 학습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죠. 우리가 뭐 청소하는 법을 알려줄 때 빗자루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미리 시범 보여주고 아이가 따라하게 하고요. 아니면 뭐 뚜껑 여는 방법을 보여줄 때 한번 보여주고 너가 해봐 이렇게 따라하게 합니다. 제스처는 몸짓으로 정답을 유도하는 건데요. 정답 방향으로 검지손가락으로 포인팅을 해서 가리키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눈짓이나 고개 끄덕임, 이런 비언어적인 몸짓으로 힌트를 주는 것도 제스처 촉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아이가 어른의 몸짓을 보고 정답을 알아맞힐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원래 촉진 줄 의도는 없었는데 치료사가 정답 카드를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가 그 눈빛을 읽고 정답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이가 잘 모르고 헷갈려가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손을 움직이다가 정답 쪽으로 손이 갔을 때 치료사가 나도 모르게 웃거나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실제로 정답을 생각하기보다는 치료사의 눈빛만 보고 정답을 알아맞추는 데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몸짓으로 정답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경우 많으세요? 우리 아이가 다 알아들어요 하는 경우에 사실은 어른의 반응을 보고 대충 알아맞추는 그런 경우 흔히 있습니다. 자, 시각적 촉구 또는 시각적 촉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힌트나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사진, 비디오, 스케줄표, 그림, 글자 카드 이런 것들이 시각적 촉구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장을 말하는 연습을 할 때 단어가 적혀진 종이를 배열을 해서 시각적으로 문장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읽어서 말하는 연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아이한테 너 문제집 하고 나서 책 읽고 그 다음에 간식 먹을 거야 라고 순서를 정해줬을 때 그 스케줄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면서 다음 순서를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줄 서라고 말을 했는데 아이가 줄을 안 서고 가만히 있는 경우 그러면 줄 서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시를 상기시킬 수가 있어요. 아이가 집중을 못하거나 이해를 못했을 때 사진이라는 시각적 촉구를 보고 지시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 촉구를 줄이는 방법은 원래 오래 보여주었던 사진을
빠른 속도로 조금만 보여주고 바로 내린다거나 글자나 그림의 크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글자나 그림의 색깔을 점점 더 연하게 해서 시각적 자극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latency는 한국말로 시간을 지연한다는 뜻인데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하셨죠, 방금. 이렇게 제가 일부러 잠시 멈추니까 다음 이제 생각이 나죠. 그렇게 일부러 멈추면서 아동이 다음 거를 말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긴 단어를 발음할 때도 레이텐시를 쓸 수가 있는데요. 발음이 어려울 때 음절을 끊어서 우리가 발음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프리카 발음을 못하는 친구한테 따라해 파프 그럼 아이가 파프 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리카 이러면 아이가 리카 하도록. 그래서 파프 하고 잠시 멈췄다가 리카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촉구를 줄이는 방법은 처음에는 길게 멈췄다가 나중에는 짧게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해 파프, 리카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엔 따라해 파프, 리카, 따라해 파프리카, 따라해 파프리카 이렇게 점점 잠시 줄였던 간격을 줄여줌으로써 촉진을 없앨 수가 있어요. 위치 촉구는요. 정답 카드나 사물을 아이 쪽으로 조금 밀어줌으로써 정반응을 유도합니다. 아이가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조금 밀어주면서 하게 하는데요. 아이가 밥 안 먹을 때 우리가 하는 거 있죠. 그릇을 아이 쪽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먹으라고 위치 촉구를 쓰신 거예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